네, 그럼 애플에서 지난 간밤에 공개했던 신제품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TV 그리고 태블릿 PC까지 총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들이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조정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제품 얘기, 아이폰 6S부터 한번 얘기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관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1위 제품이니까 어제 발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역시 기존의 모델명이 아이폰 6였지 않습니까? 예. 1억 8,300만 달러가 300만 대가 팔린 굉장히 베스트셀링 모델의 뒤를 잇는 뒤에 S 정도가 붙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외관이나 이런 면에서 김영롱 앵커의 얘기대로 대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일단 색상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요. 로즈 골드라고 하는 그런 색상이 추가가 됐고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네. 추가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D 터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좀 전망을 하다가 막판에는 네. 들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들어갔네요. 네, 이른바 포스터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좀 알려졌었는데요. 예. 이게 완전히 전에 없던 신기술이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의 네. 어떤 맥북이나 이런 쪽에 일부 선을 보였던 그런 기술인데 스마트폰에서는 구현이 돼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수요자들이 기대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제품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공개 행사만으로 진면목을 다 알기에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의 한계가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 유튜브나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 수석 부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now what's really great about 3D Touch is it lets me take action on apps without even having to open them. So I might want to call one of my favorites. Well, watch what happens. I can get to them right here directly from my home screen. Or maybe I want to listen to music like Beats One or a song from my favorite band. Well, I can do that right here. And sometimes you need to take that emergency selfie and you want to get directly to the selfie camera. Well, now you can. 재밌네요. 예. 네, 지금 방금 나온 사람이 크레이그 페더릭이라고 하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데요. 예. 방금 얘기했지만 재밌는 이 스피치로 유명해서 요즘 애플에서 간판으로 뜨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 일단 저도 궁금하고 해서 소개 영상을 좀 길게 붙여봤는데 아직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 손에 지금 없다 보니까 베일에 쌓일 네. 수밖에 없는데, 근데 3D 터치, 사실 이 전까지도 항상 당연히 외관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애플에서 현재 가장 미는 거는 네. 단연 3D 터치가 아닐까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스펙도 비슷해지고, 네. 또 어떤 디자인도 비슷비슷해지고 그렇죠. 있지 네.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나 대단한 혁신이었지만, 이제 디자인이나 다른 측면에서 혁신이란 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UX, 다시 말해서 사용자 경험, 또 다시 말하면 인터페이스 측면이 예.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3D 터치를 표현을 해보자면 일부에서는 롱 버튼이랑 다르게 뭐가 있냐, 길게 누르는 예. 그런 버튼도 기존의 어떤 인터페이스도 짧게 누르느냐, 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포스터치는 그걸 훨씬 세분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고요. 예를 예. 들어서 일단 한번 꾹 누르면 어떤 앱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더 강하게 누르면 그 다음 액션이 실행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게 누르면 앱의 간략한 미리 보기가 나오고 또 더 강하게 누르면 그 앱에 간략하게 제공됐던 앱의 내용이 아예 확대가 돼서 더 풀 내용이 제공이 되는 예. 이런 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치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만 문제가 남은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다른 부분의 성능 개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도 또 진일보가 있었던 것 같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애플이 일단 공개 행사에서 밝힌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즈 골드라고 하는 색상이 우선 추가가 됐고요. 네. 유리도 강화가 됐고 이 디스플레이 압력에 따른 어떤 3D 터치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중요한 부분이 이
어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다시 말해서 AP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아이폰 6S에 탑재된 게 A9이라고 하는 AP인데 기존보다 아이폰 6보다 2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 어떤 연산 속도는 70%, 최대 70% 개선됐다고 하고요. 그래픽 처리 기능도 한 90% 가까이 그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지문 인식 시스템의 그 인식 속도도 2배 이상 개선이 된 2세대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LTE나 어떤 와이파이 기능도 더 빨라졌고 또 카메라가 요즘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네. 셀피가 어떤 셀피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 역시 일단 4K 동영상을 지원을 하면서 카메라의 어떤 그 기능도 훨씬 화소수나 이런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작동 속도도 훨씬 빨라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요즘 나오는 제품이 하이엔드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싶었는데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폰 6S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외에도 뭐 태블릿 PC도 나왔고 애플 TV도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아이폰 6S였지만 그 밖에도 방금 말한 어떤 다른 기기들, 태블릿, 업무용 기기인 태블릿 프로, 아이패드 태블릿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과 예. 또 스마트 TV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12.9인치라는 대화면을 채택한 아이패드 프로는 어떤 스타일러스라는 그 펜 기능, 애플 펜슬까지 함께 제공이 돼서 또 멀티태스킹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업무용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애플에서 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가정용 스마트 TV 셋톱 박스인 애플 TV를 그 애플이 공개했는데요. 어떤 리모컨과 이 셋톱 박스의 구성이라서 어떤 완제품 형태의 스마트 TV는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거실에서 다양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플이 이제 여러 기기들을 선보이면서 정말 그 영역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그럼 맥북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하지만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올지도 한번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애플 TV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물론 가전제품에서 TV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정말 정착이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게 과연 네.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 애플 TV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집에 있다고 하면 거의 TV 앞에 있는 시간이 태반이고요. 네. 그런 만큼 이 스마트 TV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된다면 이 가정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개 행사에서도 그 팀 쿡 애플 CEO가 그 스마트 TV에 대해서 이 스마트 TV가 바로 미래의 앱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미 동영상 앱과 함께 애플 TV로 즐길 수 있는 그 다양한 앱들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애플 TV는 그 어떤 애플의 기존의 아이튠스뿐 아니라 미국의 어떤 다양한 그 멀티플레이 미디어 업체들,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나 HBO와 같은 그 케이블 방송 서비스 업체들까지 우군으로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애플 이런 스마트 TV에 대해서도 물론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신제품 총공세를 내놓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신제품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시장 판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뭐 베스트셀러 모델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무려 전작이 1억 8,300만 대가 팔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흥행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3D 터치 같은 혁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이 뭐 최고 정점에 최고 수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어떤 카메라의 화소수나 어떤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성능 면에서 뭐 삼성 같은 기존의 하드웨어 강자들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애플 아이폰의 그 공세는 그리고 그 강화된
어떤 입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5를 출시를 하면서 기존보다 출시 예정일을 좀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 다 이 아이폰을 겨냥한 그런 판매 전략이었는데 그 다음 차기작인 S7의 경우도 네. 지금 판매 시기를 좀 앞당기고 AP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12GB의 모바일 D램의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 압도적인 그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삼성 같은 우리 업체들의 어떤 반격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